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빠지다가 코스피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사실 이 정도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적어도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법안 같은 것들은 통과되기 전에, 입법이 되기 전에 불확실성을 키우다가 막상 입법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제로 노출성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내일이지 아마 지금 21일 날부터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원래 3일 동안 여는데 이제 중간에 국민의힘 그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4일 동안 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노랑봉투법하고 그리고 상법, 요거 두 가지가 내일 원안 그대로 아마 이제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제는 제거된다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통과가 되면서, 막상 통과가 되면서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흔들렸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단기 흔들렸다가 또 뭐 아랫꼬리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장이 단단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일 법안 통과가 거의 확실한 이 국면에서 매도하려면 오늘 매도했죠. 근데 오늘 사 들어왔잖아요, 오후에.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결국에는 내일은 안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내일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팔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이다. 결국엔 재료 노출성, 불확실성 제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시장에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늘 그렇습니다만 주식의 주가 움직임하고 주식시장의 논리하고 실물 경제에서의 논리가 꼭 그렇게 일관되게 같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 법안 통과가 돼야 된다, 빨리. 안 통과되고 질질 끄는 게 더 주식시장에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는 완전히 주식시장 완전 망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것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전문가 생활한 지만 지금 15년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는 가장 큰 일관된 패턴 중에 하나가 선반영이라는 거예요. 선반영이라는 것은 미리 반영된다는 뜻 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영이 된 다음에는 주식시장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법안 통과가 되고 나면은 시장은 또 잊어버려요. 관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시장에 관세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질 않죠. 그래서 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관세, 이제 상호 관세 부과가 되고 나니까 관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늘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은 오히려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내일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허들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허들이 금리인데,
파월 연설이 22일 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날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밤이 될 텐데 우리 시장 이번 주 시장이 마감이 된 이후입니다. 근데 파월이 이번에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늘 하던 얘기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더 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 데이터 더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물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그런 어떤 얘기를 해도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를 시장이 놓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9월 달은 금리 인하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더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겠지라는 심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잭스홀 미팅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커질 거다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짝 꺾였어요. 근데 꺾였는데도 8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50% 밑으로 40%까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파월은 이번에 상당히 이제 고민이 좀 되는 시기이긴 해요. 왜냐면은 경기가 둔화될 것 같고, 그리고 물가는 오를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그러니까 경기 둔화되면서 물가 오르는 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에 거의 올게 뭐 눈에 보이죠. 고용 지금 줄어들고 있고 물가 지금 아직 안 올라간 거지. 지금 기업들이 점점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죠. 벌써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오를 여지가 많죠. 이번에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이제 경기가 다운될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 파월이 한 가지 틀렸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 죄가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7월 달에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근데 7월 달에 고용을 보니까 5월, 6월 고용 수정된 게 절반 이하로 깎여버렸죠. 결국에는 이제 파월의 논리 중에 고용이 좋아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던 부분, 이 부분이 논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책 같은 것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연준은 늑장 대응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9월 달에는 한 차례 일단 금리 인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혼동이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만약에 CPI 같은 것들이 이제 살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는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없겠죠. 하지만 9월 FMC 때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견조할 거고요. 단지 이제 제가 요 근래에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FMC를 전후해서 미국 시장이 한번 조정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는 경기가 다운되면서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뭐 밸류에이션 얘기 나오죠.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옛날 닷컴 버블 때처 그때보다 높다라는 무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조정받을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9월 FMC 때까지는 시장은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 우리 시장도 그래서 9월 FMC 전에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걸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죠. 내일 법안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세법 개정안이 아직 남아있죠. 이것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 오늘 또 뭐 밀고 나가려면 아예 밀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 쪽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물러서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이러면 계속 좀 늘어지거든요. 이것도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 안 되는 거. 또 미국의 반도체하고 바이오 지금 관세가 결정이 안 됐죠. 물론 바이오는 지난번에 뭐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예를 그냥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근데 그래 놓고 또 뭐 발표를 또 하겠다라고 일주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뭐 하고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발표한다고 일주일 내에 발표할 거라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게 이게 제일 큰 리스크예요. 빨리 발표해버려야 돼. 이거 세법도 이거 빨리 결정해버려야 되고 결정이 돼야지 지나갑니다. 이거 먹구름이 껴있는데 비가 내리면은 먹구름이 걷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비가 안 내리면 계속 먹구름이 짙어지고 계속 그 위쪽에 있으니까 그걸 뚫고 올라가질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비를 한 차례 맞고 그럼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발표 시기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시장 조정이 오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이거 신고가를 못 내고 이거를 못 내고 조정을 맞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면은 조정폭이 깊어집니다. 이거를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거하고 못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상당히 양상이 달라요. 이거 이렇게 깊게 조정 들어와 버리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한 이 정도 선에서 또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실기할 가능성 이제는 9월 FOMC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고 점점점 타이밍이 이게 늦춰지게 된다면은 신고가를 9월, 10월 중에는 신고가를 못 낼 가능성도 일단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전 중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뭐 눌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또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실기할 타이밍이 좀 늦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일단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보니까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또 이제 좀 그때그때 보면서 또 시장에 대한 해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뭐 반도체 특징 업종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견조했죠. 하이닉스는 뭐 장중에 저가가 4% 넘게 빠졌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지켰습니다. 반도체들 오늘 다들 안 좋은 거는 뭐 그 시장 때문에 안 좋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그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가 AI 투자가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들 하락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고,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슈퍼마이크론, 전부 다 빠졌죠. 다 빠지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다들 안 좋았는데, 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 안 좋을 거는 이제, 거의 각오를 했어야 되고, 그래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AI보다는 메모리 쪽에 더, 발을 디디고 있고, 또 뭐 이제, 이거는 뭐 일종의 뭐 루머 같은 건데, 미국 정부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버틴 건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막판에 지키면서 마이너스 2.6% 정도에서 사수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샘 올트만의 어떤 지금의 해석 같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좀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어쩌면은 이제는 고점 뚫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다. 왜냐면은 AI 투자가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너무 이르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빠졌듯이, 이번에 어쩌면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상방을 뚫고 올라가는 게 최소한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시장은 좀 다르다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가 한창 잘 올라가던 그때 우리 시장은 작년에 매를 먼저 맞았거든요. 많이 빠져버렸죠.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특히나 실적이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반도체 쪽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미국 반도체가 쉬더라도 똑같이 쉴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보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엔비디아하고 동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30만 원 넘어가는데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하이닉스는 30만 원 넘어가는데 한참 걸릴 거라고 그랬죠. 박스콘이라 그랬죠. 근데 하이닉스도 반등 나올 거예요. 한 29만 원 올라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겁니다. 한참 박스콘일 거예요. 근데 소부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부장들은 오히려 이번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 매수 구간이었고, 뭐 원희 같은 경우에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조정도 안 받았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뭐 잘 지켰고, 테스 같은 종목들 더 가고 있고, 그래서 갈 놈들은 다 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전히 잡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끌고 갈 가장 주도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분명히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반도체 매수해야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본다면은 흔들리는 장에서는 반도체가 1순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상당히 좀 강했던 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요즘 요 근래 보면 자동차가 상당히 뭐 탄탄합니다. 현대차 보면은 시장 요즘에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시장하고 반대로 살살살살 올라갔어요. 제가 자동차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이 사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싸다. 어쩌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를 본다면은 지금 가격대 안 올 수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지금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관세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하면서 관세 부분은 극복을 해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현대차를 보는 건 관세만 보지 말자 그러죠. 미래를 보자 그러죠. 미래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올 거고요. 그리고 뭐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이제 그 시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뭐 이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전기차 생각하면서 뭐 엄청난 뭐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랬는데, 그거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에는 로봇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뭐 엄청난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고, 그런 이제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주가는,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계속 보자. 그리고 관세를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있는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주는 제가 계속 박스권 매매 뭐 말씀드리죠. 조선주 꺾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왜? 모멘텀이 계속 있는데 왜 꺾여요? 꺾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은 또 이제 쉴 거고, 그러면 또 내려올 때 잡아놓으면은 또 아직 괜찮다고 또 올라갈 거고, 뭐 계속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지금 잡아놓으면 또 뭐 한 10% 정도 먹기에는, 또 이제 빨리빨리 먹기에는 괜찮으니까 조선주들, 하나오션도 뭐 또 반등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기자재 쪽들이 요즘에 더 좋죠.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기자재 쪽도 화인베스틸도 그렇고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근데 기자재 쪽에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좀 아직 출발을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찾으신다면은 조선 쪽도 뭐 한 30-40%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YG엔터가 또 5% 정도가 올랐죠. 지금 이쪽에 K-팝 분야가 저는 이제 3차 웨이브라고 봅니다. 1차는 문을 연 게 누구냐면 싸이고요. 2차 때 이제 폭발시킨 게 누구냐면 이제 BTS. 그리고 이번에 3차 웨이브는 누가 가져왔냐면은 캐데언.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안 계시겠죠.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극장 뭐 주말 열어가지고 극장에서 싱얼롱 영화 상영하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극장에다가 영화 상영을 하고, 근데 그거 주말에만 한다고 그 팬들이 막 또 더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게 사그라들 줄 알았더니 더 확장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판을, K-팝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K-팝 시장이 한계에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했어요. K-팝 시장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나. 근데 캐데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이브 내년도에 BTS 복귀하겠죠. 요거 하나만 갖고도 주가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브 최고 픽 타픽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화장품. 화장품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뭐 기대치 못 미친다 해서 빠졌는데, 기대치 못 미쳤지만 잘 나왔죠. 그리고 주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기대치에 미치겠죠. 그럼 또 반등 나오겠죠. 뭐 이런 애들 다 뭐 반등 나옵니다. AVCNC 같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부담스럽죠. 신규 매수에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식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도 이제 K자 들어가죠. 오늘 우양 같은 종목이 이제 쭉 올라갔는데,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갔고, 식품 쪽도 계속 봐야 됩니다. 불닭볶음면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K자 들어가고, 식품도 K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K자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도 확장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원자력 쪽 있죠.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는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박스권 매매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는 박스권 매매도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은 이제 빠져나와서 상당 기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건이 어떤 식으로 불거질지 누구도 모르죠. 진짜 지금 알려진 대로 뭐 한 기당 뭐 1조 원, 유럽 쪽에는 짓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그거를 미국에다가 검증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라면은 우리 원자력 사업은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식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라가면은 반등 시, 뭐 두산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61선 반등 나오면은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도 다 파셔야 되고 한전기술도 다 마찬가지고 이번에 반등 나오면은 다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불확실성 안고 있는 거를 자꾸 뭐 긍정적인 쪽만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해석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그 대장주들이 근래에 올라왔는데 이젠 섹터 내 키맞추기성 반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못 올라온 뭐 특히 이제 전고체라든가 또 뭐 이런 음극재 같은 종목들 또 이제 소재 같은 종목들을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보시고 이제 시장 반등 타이밍이 됐죠. 그러니까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안 봐요 시장에서. 뭐 보냐 성장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만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성장 스토리를 봐야 되고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보셔야 되고, 엔터주들 아까 말씀드렸고, 화장품, 자동차 말씀드렸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는 실적 시즌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 같은 것들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이런 로봇주들, 이런 것들 주목을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